안녕하세요. 하루 말벗입니다. 제 오랜 이웃 중에 68 되신 어머님 한 분이 계세요. 딸이 복직하면서 두 살배기 손주를 맡아 돌보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밤도 손주를 재우고 나서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훌쩍 넘어 있었다고 해요.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운데 정작 눈은 말똥말똥해져서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 어머님은 오늘 하루를 가만히 되짚어 보셨습니다. 오늘 이 밤 잠 못 이루고 계신 당신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침 7시 손주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에 잠이 깨셨을 그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딸이 출근하고 나면 정희 어머님의 하루는 온전히 손주의 시간표에 맞춰졌습니다.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낮잠을 재우고 깨어있는 동안에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68 몸으로 두 살배기를 쫓아다니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자신의 자식을 키울 때는 미처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젊어서 몸이 가벼웠고 무엇보다 정신없이 사느라 힘든 줄도 몰랐던 것 같다고요. 낮 동안 손주가 낮잠을 자는 2시간 남짓이 유일하게 숨 돌릴 틈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밀린 빨래를 하고 밥을 챙기고 잠깐이나마 눈을 붙이려 해도 손주가 깰까봐 늘 얕은 잠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딸이 퇴근하고 손주를 데려가면 그제야 정희 어머님은 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몸은 지쳐 쓰러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져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셨습니다. 당신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며 누군가를 돌보고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10분도 갖지 못한 채 하루를 마감하는 밤. 몸은 파김치가 되었는데 마음은 오히려 복잡해져서 눈을 감아도 5만 가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런 밤 말입니다. 정희 어머님도 그날 밤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손주를 잘 키워내고 있는 것인지 혹시 너무 오냐오냐 하는 건 아닌지 딸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전 자신의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도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밤마다 뒤척이며 걱정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은 어느새 다 커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 그 많던 걱정이 다 무슨 소용이었나 싶기도 하셨습니다. 정희 어머님이 살고 계신 동네는 야트막한 산자락 아래 자리한 작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창문을 열면 멀리 능선이 보이고 저녁이면 그 능선 위로 노을이 붉게 걸리는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저녁마다 그 창가에 나란히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그 창가에 앉는 날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그 풍경만큼은 여전히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실 정희 어머님이 손주를 맡게 된 것은 딸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딸은 육아휴직이 끝나갈 무렵 어린이집 자리가 마땅치 않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정희 어머님은 이제 좀 편히 쉬어야 할 나이에 다시 아이를 돌보는 일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힘들어하는 딸의 얼굴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손주 돌봄이 벌써 6달째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 여기저기서 신호가 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손목은 아이를 안아 올릴 때마다 시큰거렸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밤이 되어도 좀처럼 개운하게 잠들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몸은 분명 지쳐 있는데 낮 동안 쌓인 긴장이 좀처럼 풀리지 않아 뒤척이는 밤이 늘어갔습니다. 이 밤
당신의 머릿속에도 여러 생각들이 오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 오늘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마음, 혹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까지 그 모든 생각들을 굳이 지금 이 순간 다 해결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밤은 그저 그 생각들을 가만히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영자 할머니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영자 할머니 역시 몇 해 전부터 손주를 봐주고 계신 분이었는데 정희 어머님의 지친 얼굴을 보더니 대뜸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언니, 밤에 잠 못 자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그거 억지로 자려고 하면 더 안 오더라고요. 그냥 몸에 힘부터 빼봐요. 영자 할머니는 자신이 몇 년간 해온 나름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숨을 천천히 고르고 발끝부터 힘을 빼며 몸을 이완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어머님은 반신반의하며 그 방법을 따라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봅니다. 코로 들이마신 숨이 가슴을 지나 배까지 내려가는 걸 느껴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들이쉴 때보다 조금 더 길게 입술 사이로 바람을 내보내듯 숨을 뱉어봅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딱딱하게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씩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희 어머님도 그날 밤 이렇게 천천히 숨을 고르며 손주와 함께 낮에 걸었던 동네 산책길을 떠올려 보셨다고 합니다. 유모차를 밀며 걸었던 벚나무 길, 바람에 흔들리던 나뭇잎 소리, 손주가 까르르 웃던 소리. 힘들었던 하루였지만 가만히 떠올려 보니 그 안에는 분명 따뜻하고 예쁜 순간들도 있었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속으로 조용한 바닷가를 하나 떠올려 봅니다. 늦은 오후의 바다, 파도가 잔잔히 밀려왔다 밀려가는 소리. 발끝에 닿는 모래는 아직 낮의 온기를 품고 있고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노을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파도 소리에 맞춰 숨을 쉬어봅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숨을 들이쉬고 파도가 밀려갈 때 숨을 내쉬어 봅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파도의 리듬에 몸을 맡기다 보면 마음속 소란스러움도 파도에 씻겨 조금씩 잦아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파도를 밀어내고 다시 받아들이기를 반복합니다. 정희 어머님은 그 반복되는 파도를 보며 자신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힘든 날이 밀려오면 그 다음엔 다시 편안한 날이 밀려오고 지친 마음이 밀려가면 그 자리에 다시 작은 기쁨이 밀려옵니다. 파도처럼 오고 가는 삶의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나이 들며 배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정희 어머님도 그 바닷가를 떠올리며 젊은 시절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여름 바다를 함께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까르르 웃던 소리, 시원한 파도에 발을 담그며 느꼈던 상쾌함. 그때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니 그 시절이 참 반짝이는 시간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손주와 함께하는 이 시간도 훗날 돌이켜보면 그렇게 반짝이는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셨다고 합니다. 당신도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짚어 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잔의 향,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살 한 줌, 누군가와 나눈 짧은 안부 인사. 힘들고 지친 하루였다 해도 그 안에는 분명 작은 따뜻함이 숨어 있었을 겁니다. 오늘 하루 애쓴 자신을 탓하기보다 그 작은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다독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비 오는 어느 오후를 하나 떠올려 봅니다. 창밖으로 비가 조용히 내리고 빗방울이 창틀을 타고 또르르 흘러내립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멀리서는 낮게 깔린 천둥 소리가 은은하게 울립니다. 그런 날은 이불 속에 파묻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날입니다. 빗소리에 몸을 맡기고 그저 가만히 누워 그 소리를 들어봅니다. 처마 밑에 서서 비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던 어린 시절의 기억도 함께 떠오릅니다. 흙바닥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그 웅덩이에 동그란 파문이 퍼져나가던 모습. 그때는 그저 신기하게만 바라보았던 풍경인데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그 안에 담긴 평온함이 새삼스레 느껴집니다. 빗소리는 마음을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게 가라앉혀줍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스러움이 빗소리 속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정희 어머님도 어릴 적 비가 오는 날이면 어머니 품에 안겨 낮잠을 자던 기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포근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와 같은 안온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음속으로 고요한 숲길을 하나 떠올려 봅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옅게 깔린 숲길입니다. 발밑에는 부드러운 흙길이 펼쳐져 있고 나뭇잎 사이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어디선가 작은 새 한 마리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는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은은하게 퍼집니다. 그 길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봅니다. 서두를 필요도 목적지를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발바닥에 닿는 흙의 촉감을 느끼며 걸어봅니다. 저만치 나무 사이로는 작은 오두막 한 채도 보입니다. 낡았지만 정겨운 나무집 굴뚝에서는 옅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창가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그 오두막 안에는 아무도 없지만 마치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려온 것 같은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언제든 지치고 힘들 때 마음속으로 이 오두막을 찾아와 잠시 쉬어가도 좋겠습니다. 숲길을 따라 조금 더 걸어가면 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 나옵니다. 맑은 물이 돌틈 사이로 졸졸 흐르고 물 위로 아침 햇살이 은빛으로 부서집니다. 그 물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봅니다. 물은 서두르지 않고 그렇다고 멈추지도 않은 채 자기만의 속도로 유유히 흘러갑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서두르지도 멈추지도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처럼 말입니다. 그 숲길 끝에는 작은 벤치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벤치에 잠시 앉아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봅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살랑살랑 흔들고 그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귓가에 맴돕니다. 이 숲속에서는 아무도 당신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순간, 이 고요함 속에 온전히 머물러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속에 조용한 방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부드러운 이불이 깔린 방, 은은한 조명이 켜진 방, 아무도 당신을 재촉하지 않는 방입니다. 그 방 안에 편안히 몸을 누이고 오늘 하루의 무게를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어깨에 짊어졌던 걱정도 가슴에 얹혀있던 서운함도 이 방 안에서는 잠시 내려두어도 괜찮습니다. 정희 어머님은 그렇게 마음속 방을 떠올리다가 문득 손주가 낮에 자신의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들었던 순간을 떠올리셨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자신의 가슴에 기대어 숨을 쉬던 그 느낌. 힘들다고 생각했던 순간들 속에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장면들이 있었다는 걸 다시금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당신의 하루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고단한 하루였어도 돌이켜보면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데워준 작은 순간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을 가만히 떠올리며
오늘 하루도 참 애썼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잘 버텨냈다고, 잘 견뎌냈다고 그렇게 다독여주세요. 손주를 재우고 나서 정희 어머님은 종종 잠든 손주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곤 하셨습니다. 오밀조밀한 이목구비가 어쩐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닮은 것 같아 그럴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지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손주를 얼마나 예뻐했을까? 손주를 안고 함께 산책이라도 다녔을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리움과 고단함이 뒤섞인 그 마음을 정희 어머님은 애써 누르지 않고 가만히 흘러가도록 두셨습니다. 정희 어머님은 요즘도 가끔 손주가 잠든 방문 앞에 서서 오래도록 그 얼굴을 바라보곤 하신다고 합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라서 걷고 말하고 언젠가는 이 밤들을 기억이나 할까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진다고 하셨습니다. 힘든 날도 많지만 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도 그 어머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렇게 그리움과 피곤함이 뒤섞인 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오늘 하루를 버텨낸 고단함이 함께 밀려올 때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가만히 바라보고 흘러가도록 두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감정은 밀어낼수록 오히려 더 오래 머무르고 가만히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법이니까요. 이제 몸에 힘을 하나씩 빼봅니다. 먼저 발끝에 힘을 빼고 발목과 종아리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손주를 쫓아다니느라 혹은 서서 집안일을 하느라 고생한 발입니다. 그 발에게 조용히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힘을 천천히 빼봅니다. 그 다음 무릎과 허벅지, 골반까지 편안하게 늘어뜨려 봅니다. 배와 가슴이 오르내리는 걸 느끼며 어깨의 힘도 스르륵 빼봅니다. 팔과 손끝까지, 목과 얼굴 근육까지 하나씩 차례로 힘을 빼며 온몸이 이불 속으로 가라앉는 걸 느껴봅니다. 정희 어머님도 이렇게 몸에 힘을 하나씩 빼다가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밤새 걱정했던 일들이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었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걱정은 걱정을 낳고 잠 못 이루는 밤은 다음날의 피로만 더할 뿐이라는 걸 그 어머님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알면서도 자꾸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법이지요. 영자 할머니와의 대화도 그 무렵부터 조금씩 잦아졌습니다. 두 분은 놀이터 벤치에 나란히 앉아 손주들을 지켜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손주를 본 지 벌써 3년이 넘었다며 처음엔 자신도 밤마다 잠을 설쳤지만 이제는 나름의 요령이 생겼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나이에 애 크는 걸 눈앞에서 보는 게 어디 쉬운 복이겠어요. 힘들어도 그 안에 낙이 있으니 견디는 거지. 그 말에 정희 어머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며칠 뒤 정희 어머님은 딸이 퇴근해 손주를 데리러 왔을 때 조심스레 입을 떼셨습니다. 오늘은 좀 힘들었다. 손주가 낮잠을 통 앉아서 하루 종일 안고 있었더니 팔이 다 저리더라. 평소라면 삼키고 말았을 이야기였지만 그날은 용기를 내어 솔직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미안한 얼굴로 엄마 진작 말씀하시지 하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 하나로 정희 어머님은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이 힘에 부칠 때마다 정희 어머님은 딸에게 조금씩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너무 힘들었다고, 며칠은 좀 쉬어야겠다고 말하는 것이 처음엔 미안하고 조심스러웠지만 그렇게 말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딸도 그제야 엄마의 고단함을 더 헤아리게 되었고, 주말이면 손주를 데리고 나가 정희 어머님이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첫걸음을 뗀 날, 정희 어머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딸과 사위는 회사에 있어 보지 못했지만 정희 어머님은 그 순간을 영상으로 찍어 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딸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그 영상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고 나중에 전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정희 어머님은 힘든 나날 속에서도 자신이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다시금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정희 어머님은 딸과 소소한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힘든 날은 힘들다고, 손주가 유난히 예뻤던 날은 그 이야기도 웃으며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나누다 보니 손주를 돌보는 일이 온전히 혼자 짊어진 짐이 아니라 딸과 함께 나누는 일이 되어갔습니다. 무거운 마음도 나누면 가벼워진다는 걸 정희 어머님은 다시 한번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당신도 혹시 힘들다는 말을 꺼내는 게 어려우셨나요?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힘듦을 말하는 일이 이기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입니다. 오늘 밤 마음속으로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도 참 애썼다. 오늘은 이만하면 됐다. 이번에는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 숨을 들이쉬고, 둘 숨을 내쉬고, 셋 다시 들이쉬고, 넷 다시 내쉬고, 그렇게 10가지 천천히 세어봅니다. 10가지 세고 나면 다시 하나로 돌아가 처음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숫자를 세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조금씩 줄어들고 마음은 점점 더 단순하고 고요해집니다. 정희 어머님도 그날 밤 이렇게 숫자를 세다가 어느 순간 몇 가지 세었는지조차 잊어버리셨다고 합니다. 숫자를 놓쳐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애써 정확히 세려 하지 않아도 그저 숨을 쉬는 리듬에 마음을 맡기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밤이 깊어갈수록 창밖의 소리도 하나둘 잦아듭니다. 지나가던 차 소리도, 이웃집의 두런거림도 점점 멀어지고 이제는 고요한 어둠만이 방 안을 채웁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방 안을 채우고 있을 겁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그 단순한 리듬에 몸을 맡겨봅니다. 정희 어머님은 요즘도 가끔 잠 못 드는 밤이면 그날 밤 떠올렸던 방법들을 다시 꺼내어 보신다고 합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고 하루의 작은 행복을 떠올리고 몸에 힘을 하나씩 빼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다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힘을 얻으신다고 합니다. 손주는 요즘 부쩍 말이 늘어서 할머니 사랑해 하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진다고 정희 어머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하루하루였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작은 보람과 사랑을 발견하며 살아가고 계셨던 겁니다. 당신의 하루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하루였어도 그 안에 숨어있는 작은 사랑과 보람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그 어떤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편안히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아봅니다. 몸은 이불 속에서 편안히 가라앉고 마음은 고요한 어둠 속을 부드럽게 떠다닙니다.
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만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히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정희 어머님도 그 창가에 앉아 별을 하나씩 세어보곤 하셨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시골집 마당에서 아버지와 함께 별을 세던 기억,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갔던 여름밤의 별하늘까지 별을 보고 있으면 여러 시절의 기억들이 겹겹이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기억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 온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는 걸 별빛 아래서 다시금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창문을 하나 열어봅니다. 그 창문 너머로 넓고 검푸른 밤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하고 저 멀리서는 달빛이 은은하게 방 안을 비춥니다. 그 별빛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오늘 하루의 걱정들이 저 먼 하늘로 조금씩 흩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별 하나에 오늘의 피로를 실어보내고 별 하나에 오늘의 걱정을 실어보내봅니다. 창밖에는 별이 하나둘 빛나고 있을 겁니다. 그 별빛 아래 당신이 오늘 하루 쌓아온 고단함이 조용히 씻겨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조금 더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눈을 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희 어머님의 방에도 당신의 방에도 오늘 밤 같은 별빛이 내려앉고 있을 겁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하루를 살아가지만 이렇게 같은 밤하늘 아래 잠드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디 오늘 밤은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시기를,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이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